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합류하셨고요. 정상면 전 검찰총장님께서 합류하셨습니다. 대리인단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 변론이 있었는데요. 답변 변론에서 우리 지금 현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상황 판단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거대 야당의 주도된 국회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철저히 헌법 질서 수호의 측면에 서 있다는 면에서 선배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들께서 간곡히 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에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추에는 엄청난 각하 사유들이 있다는, 부적법 사유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답변서 내용 상세한 그 설명으로 배진환 변호사가 1시간 넘게 그 변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상세히 그 계엄의 경위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으로 국회 독재의 여러 가지 모습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부정선거의 문제, 부정선거 주로 의혹의 문제, 의혹이 제도적으로 규명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민주 질서의 위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마지막 남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어떤 비상 조치를, 선거 시스템 지시와 같은, 점검 지시와 같은 비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이나 기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결정들과 저희들 이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21일에는 주로 영상 재생하는 그런 부분, 또 서증에 대해 설명하는 기일로 잡았고, 23일 목요일에 원래 재판부는 곽종근을 비롯한 청구인 측 신청 군인 증인 5명만을 잡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중요하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용현 장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원래는 그 기일을 설 지나서 2월 달로 잡았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은 절대 뒷순위로 잡아서는 안 되고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겠다고, 의논해 보시겠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선관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조회 내용에는 기존의 선관위 규칙으로 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경위에 대해 묻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인과 관련된, 외국인과 관련된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보조로 쓴다든지, 또 연수원에 코로나 때 중국인들이 묵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을 국정원과 선관위 대통령실에 보낸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평의에 넘기셔서 다시 의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배진환 변호사님이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작년 국정원 백브리핑 때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전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험 요인으로 뭘 이야기했냐, 각급 선거관리 투표지를 보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도장,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국정원의 어떤 보안 점검 결과 그게 그 파일이 탈취될 위험이 있다. 보안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탈취될 위험이 있고 사전투표지 인쇄를 무단으로 할 수 있었다. 그게 탈취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총선 때 원래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투표관리관은 네모일 수도 있고, 어떤 투표관리 도장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한자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관리관이 어떤 형태의 도장을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을 바꾸어서 사전투표의 경우에 그냥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파일을 절취당할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해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죠. 작년 국정원 백브리핑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있는데 망간 분리가 워낙 취약해서 망간 접점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제외 공간에 있는 그 투표소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국정원 보안 점검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전체 점검해야 될 PC나 서버 중에서 개수가 5%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이상한 일이 많고 개인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선포 때 국회 경비 인력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예, 잠깐. 오늘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소추 측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요건 사실을 얘기하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피소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시라 민주당과 이재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얘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과 관련돼서 국회 측에서는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고요. 저희 측에서는 달랑 딱 2명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2명마저도 지금 채택을 안 해주고 다음번 평의 때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실질적 진실을 가리고 올바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서 모두 김용현 장관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의 지금 신문에 대해서는 뒤로 누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는 앞에서 진술이 오염된 증인들을 모두 진술을 받아서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과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내게끔 하고 그 이후에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저희 쪽에 유리한 증인도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매 증인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김용현 증인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김용현 증인이 가장 먼저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오염되었다고 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부터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어떤 뭔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인신문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한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